사실 환자분들한테 비밀이긴 한데 저희가 늘 한의사들은 한약을 많이 먹습니다. 한약이요. 한약을 많이 먹고 아까 뭐 수분열 이런 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주사를 맞거든요. 주사요? 주사를. 오. 그게 뭐 나쁜 주사나 뭐 안 좋은 주사가 아니고 약침이라고 해가지고 네. 한약을 조금 더 이렇게 흡수를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거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진단의 성분이 되는 사양이 들어간 그런 약침을 직접 이렇게 피하에 주사를 하면은 한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흡수가 빨라져서 몸이 좀 반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할 때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약침을 시술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게 있죠. 바로 먹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제철 음식 앞서서 뭐 윤홍희 원장님께서 사과를 먹는다라고 했는데 사과 말고도 또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제철 음식 중에는 굴을 뽑고 굴이요? 싶습니다. 오. 굴에는 셀레늄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백혈구 성분을 이렇게 늘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백혈구가 증가하게 되면 면역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새 사실 유산균이 굉장히 핫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쵸. 김치나 뭐 청국장 같은 거 아. 그런 데에 들어있는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면역력을 증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네,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면역력 관리라든지 몸의 관리를 할 때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챙겨 드시는 맞아요. 분들도 있고 네. 한약재로 이렇게 따로 다려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복용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좋겠죠? 어떤가요? 뭐 당연히 도움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들이 다 한약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아. 요새 유행인 뭐 논이라는 거 뭐 많이 드시는데 그거는 네. 그렇죠. 사실 한약재 중에 이제 파극천이라는 약재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요새 또 밀크시슬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또 한약에서 사용하는 대개라는 약재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건강기능식품을 그런 식으로 단일 약재로 해서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한약으로 이렇게 복합으로 다리셔가지고 복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고 흡수도 더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혀의 상태로 보고 또 몸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네.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김남식 원장님. 네. 혀의 색이 꼭 붉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아. 또 뭐 하얗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. 혀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 몸의 인체의 상태를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장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혀의 색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얀 백색으로 나타나면 몸의 그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. 그러니까 저희 한방에서는 허증으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요. 아까 사례자분처럼 중간에 아마 이렇게 혀의 색깔이 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몸에 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열증으로 판단하는데 특히나 혀끝이 붉은색으로 더 도는 거는 심장 쪽에 열이 좀 있다고 저희가 한방에서 생각하는 심장 쪽에 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주색 혀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죽은 피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순환이 좀 저해되거나 몸에 있는 나쁜 피가 있는 걸 저희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저런 자주색 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혀의 색깔에 따라서 내 몸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.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앞서서 우리 윤미나 원장님께서 치흔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. 그렇죠. 김남식 원장님, 그렇다면 이 혀에 치아 자국이 있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? 사실은 혀에 좀 약간 붓기가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붓기가 생겨가지고 그 치아 자국이 나는 건데 혀가 이렇게 치아 주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치아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좋지 않은 그 증상이거든요. 그거는 네. 원래 혀에 있는 탄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기운이 좀 허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요. 혀가 기본적으로 좀 부어 있는 상태는 위장 쪽에 이렇게 담음이라고 해서 불순물이 있는 경우. 그리고 아까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혀의 끝의 색깔도 좀 빨갛고 그리고 좀 이렇게 화병이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혀에 좀 힘을 주는 습관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치은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김남식 원장님은 이 지유 어디에 많이 사용하시나요? 주로는 이제 여성 환자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여성 질환에 이제 특효가 있고 또 이제 출혈 반응이 나타났을 때 지유를 이제 복용하시면 더 좋은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약간 태워가지고 환부에 발라주면은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